윤석열과 가장 내통을 잘하는 게 소위 말하면 윤석열 국민의힘류의 여권인데 이런 게 있어. 뭐 검찰들한테 나오는 검찰발 뉴스도 조선일보 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로 김건희가 보냈다는 문자가 그냥 까였어요. 야, 이거 보니까 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다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다 읽어주세요. 자, 1월 15일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올해.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유유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한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부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예, 이제 1월 15일인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경률 마리오 앙뚜아네트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논란이 나니까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 어쩌고저쩌고 했어. 여기서부터 이제 윤석열이도 기분 나빴던 것 같고 이런 거지. 내가 믿었던 놈이 나랑 내 마누라를 배신하니까 윤석열은 기분이 나쁜 상태. 근데 이제 이걸 쌩깠단 말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 네가 그 자리에 안 맞아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런 답이 와야 되는데 또 쌩깠어요. 그러니까 19일 날 또 문자를 보냅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강교한 게요. 나는 한동훈한테 이렇게 말했다. 대신에 여기서 뉘앙스는 뭐냐면 받지 말아예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라고 한동훈이 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서울대 무슨 석사과정 이건데 최고위 과정, 석사 과정.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설명 한번 해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학원 다니고 한 2년 다니고 하는 석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명예직 비슷하게 주는 것들이야. 네. 그러니까 서울대 석사를 이제 정식적인 석사를 가려면 실제로 탭스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누구나. 그 탭스가 한 700점, 600점 이거 꽤 높은 점수인데 토익으로 쳐도 그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 절차가 좀 복잡한 그런 일반 석사 과정이 있고 그냥 뭐 그렇다고 이 과정이 안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반 석사보다는 그냥 일반 경영 과정이나 이런 게 약간 돈 많고 직장 있는 분들이 좀 학비가 대신 비쌉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 과정이 갈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 학교에 약간 기부성이 좀 있고요. 그렇죠. 학비가. 네. 그 인맥을 쌓는 과정. 그 인맥 쌓는 곳이죠. 인맥 쌓는 곳이고 공부하는 곳보다는 인맥 쌓는 게 주로 된. 저런 거 하려고 그랬으면 나는 석박사를 한 20개 땄겠니. 자, 다음 23일로 갑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하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의 삶의 행보를 김건희 제가 같이 주도했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와 한동훈이 동지였다라고 하는 게. 김건희도 검찰 출신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검찰 출신이네. 오히려 윤석열이 패싱되고 한동훈과 김건희가 뭔가 그렇죠. 모종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다음.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말이 너무도 왕또하네뜨.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저 맨 위에 댓글팀. 나 이게 정말 충격이었고요. 실제로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 한동훈도 사적인 댓글팀. 있다. 그 김건희도 사적인 댓글팀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거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한동훈이가 네가 그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가 댓글팀을 운영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고요. 설마요. 그 다음. 1월 25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냥 뭐 최혜병 사건에서 그렇지만 경로가 일상이야. 네. 그러니까 큰 소리 역정을 내서 마음 상했을 거다. 기분 나빴을 거다. 한동훈 앞에서 소리 엄청 쳤나 보죠. 네. 23일 요 지금 앞에 거 그 전 문자를 하고 난 날이 그날이 제천 90도 사건이 같은 그치, 날이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원문이라고 하면서 약간 윤색을 하면서 공개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캡처본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보냈는지 보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건희가 지금 여기에도 비문이 많지만 확실히 이렇게 좀 말이 되게끔 글을 썼을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근데 서울대 석사예요. 석사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같은 사람도요. 방송 낼 때 자막이나 뭐 관련해 갖고 오타가 나면 황급히 수정을 해요. 눈치를 채게 되면. 이게 처음에 그걸 낼 때 오타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100개, 200개 중에 한두 개는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죠. 근데 최재형 목사랑 했던 그 네. 카톡 보면 보완 뭐 이런 게 일상이라서 오야붕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지금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화면 캡처해서 보여준 건 줄 착각하시는데 또 이것도 다듬어진 거예요. 예, 다듬어진 겁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또 톡에다가 점도 찍고요. 계속 이제 비문도 많고 뭐 띄어쓰기 다 틀리고 단어도 이상한 거 많이 씁니다. 요렇게 저도 놀랐어요. 이거 진짜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캡처는 아니더라고요. 임세은 점 가. 네. 뭐 그 알아볼 수는 없는 어른들이 띄어쓰기 안 쓰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철규라고 하면 경찰 출신의 친윤. 예전에는 친윤 호소인이었고 이철규는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한동훈이랑 같이 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꽂은 국민의힘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견제용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한동훈이가 이번에 그 당대표 나온다고 할 때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다. 윤석열과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반 한동훈인데 네. 김건희 문자 친윤 핵심들에게 알렸다. 그럼 뭐예요? 지금 김건희는 이철규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지 않게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렇게 본 거고. 근데 이렇게 보여요. 그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사죄하겠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는 또 개념이 많이 다른 건데 이거는 지금 김건희가 이걸 까므로써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 대통령과 한동훈은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문자를 공개한 것 같고요. 대통령 부인이 야당 대표한테 메시지 보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과를 할 거를 왜 한동훈한테 허락을 맞습니까? 사실 그건 윤석열하고 논의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한동훈한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협박조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나는 한동훈과 김건희가 나눴다는 카톡이 너무 궁금해요. 300개. 네. 그 1월 23일 문자에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을 읽을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사를 가르는 여정 겪어온 동지 여기서 그간의 300번의 카톡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도대체 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김건희 씨가 한동훈한테 어떠한 범법 행위라던가 뭔가 무리한 일을 시킨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줄에 보면은 저로 인해 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겪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근데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어떤 사람이 겪었을까요? 그러니까 전 또 여기서 어떤 걸 읽었냐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한테 뭔가 누군가를 뭐 해야 할 일을 시켰거나 뭔가 누군가 피해를 줄 일을 본인 때문에 시켰다던가가 의심이 약간 되고요. 이거에 또 하나 예가 뭐냐면 그때 이제 이명수 기자 7시간 통화 때 보면은 이명수 기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살짝 누나 이런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잠깐만 너 동훈이한테 연락 한번 해봐. 아니다 내가 연락할게 기다려봐. 그거 줘. 내가 동훈이한테 연락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그동안에 어떤 조그만 어떤 사람의 비리나 본인을 해하게 하는 행동이 있으면 한동훈을 시켜서 약간 누가 보면 이거 뭐지 나는 손 털고 거기 시키는 그런 걸로 이용한 거 아닐까? 혹은 그러니까 이게 네. 맥락상 굉장히 중요한 국정농단의 냄새가 나는데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 그 돼지 한 마리가 술 먹고 잠들어 있으면요 나머지 일을 다 처리하는 그런 느낌. 예. 그거 있잖아요. 지저분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결정을 해갖고요. 네. 자, 그러면 내일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마무리했는데 집에 갔다가 관저에 갔다가 돌아오면 결정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네. 비일비재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실제로 윤석열은 의사 결정권이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건 이 상황은 대통령실이 진상을 밝혀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어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뜻이 개입되어 있느냐. 이 폭로, 그러니까 저 문자를 익십했다고 하는 사건이 윤석열의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 또 당무 개입했잖아. 그렇죠. 윤석열의 뜻이 개입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상규명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자만이 아니고요. 지금 또 다른 논란들이 있는 게 사천입니다. 사천. 원희룡이 한 말입니다. 한동훈이 지난 총선 공천 사심 없이 진행했냐.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천된 사람들의 보좌진들 한동훈 캠프에 뭐 파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공천 논의한 사람은 누구냐의 질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다. 인척. 인척은 결혼한 그 부인에 이제 관련된 인척이죠. 그러면 진영구지. 예. 그때 한동훈이 답이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 내 가정 누가 어떤 후보 공천에 어떤 논의나 관여 비슷한 거라도 했는지 밝히시라. 이렇게 이제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2015년 천암 진동균 검사 성추행 사건 조직적 은폐 진상 할 때 한동훈의 천암이 진동균이에요. 네. 검사였습니다. 이 진동균이 성추행 사건에 실제로 연루가 됐고 그걸로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성폭행이라고 해도 예, 됩니다. 예, 예. 사건 자체가. 근데 이 사건을 처음에는 무마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드러나가지고 진동균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1, 2, 3, 4, 5 내용 한번 보세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 천암이 네,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근데 민망해서 못 여기에 읽겠습니다. 진영구 장인이 이번에 한동훈 저 당대표 경선 캠프를 차렸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진영구가 한동훈을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케어를 할까요? 한동훈 자체가 비대위원장이고 선대위원장이었을 때 뭐 했을까요? 진영구도 자기 나름 인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혹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원희룡이 직접 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찐 윤이거나 한동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제 푸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 또 장해찬이 같이 가세를 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배신의 정치 서로 간에 배신하고 참 무섭고도 재밌네요. 장해찬의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동훈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댓글팀 이야기도 한동훈이 장관 때 사조직에 댓글팀이 있었다. 이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에 그 관련된 한동훈 관련된 기사 있으면 댓글에는 진짜 무슨 순식간에 그 한동훈 찬양한 댓글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 건지 뭐 장혜찬 뜻을 알 수는 없죠. 네, 일단은 그런 한동훈을 찬양하는 댓글 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한동훈을 공격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김건희 댓글 팀을 의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혜찬의 폭로 중에 보면 한동훈이 사적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는 이미 자기 고모가 사실은 댓글 부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네. 거잖아요. 왜 저 화환 막 단체로 놓고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정말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 지금 정권 잡아가지고요. 이제 막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 아무래도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가는 이야기들이 단지 추측에 불과하지 않을 것 같다. 실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문자에서 보면은 저게 뭐 원문을 좀 각색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자세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 말투가 저렇지 않거든요. 보여줘봐요. 네, 보통은 다 이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한동훈한테 전화하라 그래. 한동훈이 이런다거나 반말 찍찍하고 우리 아씨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아무것도 그 누구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녹취록을 봤을 때는요. 근데 저기서는 매우 깍듯하게 300통이 넘는 카톡 플러스 알파인데 매우 깍듯하게 한 것이 봤을 때는 저기서 뭔가 둘이 틀어졌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과정에 김건희가 그동안 한동훈한테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 증거가 더 많은 것 같다. 한동훈이 입 열면 오히려 여기가 더 터지는 거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이 탄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위기감이에요. 단순하게 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네. 한동훈이 그래도 뭐 저희가 선거 대책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8명만 마음에 들어줘도 탄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윤석열이 느껴야 될 것은 한동훈의 이런 문자 익십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윤석열은 버렸지만 그게 한동훈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은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식물 상태로 돌입했어요. 네.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연판장도 그 원내위원장끼리 이제 한동훈 연판장 돌리기로 했는데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것부터가 보면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한동훈의 힘이 이제 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윤석열. 생각이 든다.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이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게 생각하죠 저는. 거기 도찐개찐이어서 사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 이야기 많아서 넘어갈게요. 네. 자,